일강 144회 나의 스토리로 수익화 만들기 마음 디자인 연구소 최현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의 스토리로 수익화 만들기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은요, 저의 실화예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를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에게 맞는 것들을 담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타로가 있는 곳은 다 갑니다. 그리고 저를 부르는 곳들은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취미를 수익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가져가시면 저와 같은 길을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 타로를 배우게 된 계기가 저희 사춘기 딸 때문에 시작이 됐거든요. 사춘기가 보통 1-2년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저희 둘째 딸이 6년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딸한테 갖고 있는 에너지를 좀 다른 방향으로 하려고 그 소통 관련된 책을 사러 갔다가 우연히 타로 책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타로하고 인연이 그때 맺어졌는데 너무 재밌고 또 이걸 가지고 다른 친구들한테 체험 그걸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 딸에 대해서 알게 된 계기가 돼 가지고 저한테는 은인과 같은 타로예요. 자, 여러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과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인제 타로라고 하는 것을 보면 보통 그 샵 차려서 하시는 분들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타로가 학교로도 들어가고 있고요. 상담 기관, 복지관, 또 청소년 상담, 개인 상담 되게 다양한 데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더 많은 곳에서 많이 활동이 되어지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들어가서 기존에 했던 여러 가지 상담 도구도 있겠지만 이미 아이들이 검색하면 웬만하면 다 찾을 수 있는 것들이라서 그 외의 것들을 아마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지금 청소년 상담에 관련해서는 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도 상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타로가 매력적인 이유는요. 내 문제를 내 스스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요. 그 나를 알아차리기 위한 자기 성찰 도구로 활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또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상징 체계를 올바르게만 이해를 한다면 심리 상담 그 현장에서 필요한 상담 기법으로 해석을 하실 수 있어요. 이 문제, 이 글을 제가 자세하게 읽는 이유가 보통 타로를 한다고 하면 타로를 점인가요? 아니면 상담 도구인가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타로는요. 원래 만들어진 것이 점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었어요. 내려오다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타로를 점으로 가져가시는 분은 해석을 점으로 가져가시는 분은 점이 되는 거고요. 상담 도구로 가져가시는 분, 즉 치유가 돼서 가져가시는 분은 상담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 굳이 이것이 점이다 아니다를 가지고 논하기보다는 내 어떤 사용의 사용법을 사용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타로로 할 수 있는 수익이 무엇이 있는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타로에 보면 타로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요렇게 생겼어요. 이게 카드인데 트럼프처럼 생긴 카드에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어요. 이 그림들이 상징을 뜻하는데 그 그림은 인간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변화들을 곳곳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선이 머무는 곳이 곧 답이 있고요. 그 곳으로부터 답을 얻어냅니다. 그래서 타로 카드의 한 장에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화의 컨택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선생님들. 그 컨택트란 영화를 왜 꺼내냐면요. 보통 외계인이 와서 자기네 언어 세계를 얘기하는 그런 영화예요. SF 영화인데 이게 먹물로 그림을 그려요. 그들의 외계인이. 근데 여기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함축돼 있어요. 한 곳에 있어요. 이게 타로랑 조금 유사해요, 선생님. 우리는 흔히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타로 카드를 오늘 내가 하나 뽑으려고 해요. 근데 그 카드 안에 내가 현재가 궁금해서 뽑을 때는 현재가 들어있고요. 과거가 궁금해서 뽑을 때는 과거가 들어있어요. 즉 과거, 현재, 미래를 내가 생각하고 뽑는 순간 한 장의 카드는 세 개가 다 들어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상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로는 이와 같은 언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람 생각은 언어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죠. 자, 타로는 도구입니다. 현실을 투사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현재 그 상담 도구로 현재 상황과 내적 갈등 요소를 알려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가져가는 사람의 몫으로 가져가시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많은 질문들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집중도가 좋을수록 더 절실할수록 정확도가 좋습니다. 왜 자, 그래? 타로의 강점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타로는요, 일단 유행을 잘 안 타요. 그래서 14세기부터 지금까지도 똑같은 용어를 사용을 해도 틀리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제가 전차 카드를 오른쪽에 하나 놨습니다. 지금 그 14세기 전후로 했을 때는 전차였지만 현재는 자동차가 되겠죠. 여기서 전차라는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카드의 이름이 전차예요. 그러면 전차라는 이름을 붙였을 경우에는 전차라는 단어에서 가져갈 것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차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차에서 차라는 종류와 차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운전하는 사람의 성향이 있겠죠. 운전사가 굉장히 빨리 운전을 하면 속도를 내는 순간 놓치는 것들이 많아져요. 그러나 속도를 조절한다고 하면 모든 것들을 조금 더 담아가겠죠. 그래서 차에 대한 속도를 가리키는 바퀴와 그거를 끌고 가는 성향의 주인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강점이 무엇이 있냐면요. 우리 그 재고의 걱정이 없습니다. 머리로 들어가는 지식이기 때문에 평생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장소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즉, 스프레드 방식을 사용을 해서 뭔가 천을 깔고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에서 약간 탈출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배열법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쉬워요. 어렵게 접근하시는 이유를 제가 이걸 처음에 독학으로 배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독학을 하다 보면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도 선생님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규 과정을 하나 이렇게 배우게 되었는데 정규 과정을 배우면서 어렵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78장이라는 숫자를 암기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외우는 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쉽게 접근하는 거를 제 스스로 터득한 게 무엇이었냐면 이건 절대로 암기를 해서는 안 되는 카드들이었어요. 직관을 사용해서 보이는 대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곧 답이에요. 우리가 상형 문자를 보고 글자로 전달받은 게 아니잖아요. 과거부터. 그림을 보고 스스로가 판단해서 우리가 재해석을 한 거잖아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스스로 해석하는 것이 강점입니다. 누구한테 가서 뭔가를 물질적인 걸 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옆에 오른쪽에 태양 카드가 있죠. 태양 카드는 글자 자체로도 제목 자체로도 되게 밝은 거예요. 태양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 외에 다른 그림들이 그려져 있죠. 여기에 가장 부정적이다, 조금 보완해야 된다라고 보이시는 게 이 아기입니다. 말을 타고 있는 이 아기를 보면은 이 말을 탈 수 있는 장비가 잘 갖추어져 있질 않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갖고 있는 환경이 굉장히 단단하더라도 본인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를 타로 카드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본인이 갖고 있는 것들을 이 투사를 해서 투영을 해서 같이 함께 읽어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조금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사례를 조금 몇 가지 해결해 드리고 진행해 드릴게요. 자, 타로 카드는 그림으로만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보통 예를 들어서 누구와 나를 좋아하는지 궁금해요. 궁금할 때 내가 3명의 사람이 있어요. 3명을 알고 있어요. 그럴 때 3명에 대한 사람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한 장씩 뽑았다고 하면 1번이라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사람이 있고 세 번째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은 이 3명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 본인을 좋아하실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자, 1번에 대해서 왼쪽부터 1번이에요, 선생님들. 1번을 보시면 굉장히 멋있는 왕입니다. 황제입니다, 황제. 권력의 최고치죠. 그러나 이분은 이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본인만의 고집도 대단하실 거고, 그리고 굉장히 계산적일 거예요. 그래 이 자리로 올라가는 단계를 밟으셨겠죠. 자, 이런 분이 마음에 드시는 분은 이분한테 가면 돼요. 그러나 자, 탑이 나왔어요.
탑이라는 것은 뭔가 계속 안 좋은 것들이 쌓여있든 좋은 것들이 쌓여있든 그것들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호감도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됐겠죠. 만났을 때. 그럼 나한테서 호감도가 떨어진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건 그리 좋은 건 아니겠죠. 자, 세 번째 카드입니다. 전차 카드라는 카드인데요. 이 카드를 보면 되게 화려한 장군이 스핑크스를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이분은 아까 차라라는 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애정에 대해서도 속도를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공세를 하게 되겠죠. 자, 나한테 적극적으로 애정 표시를 하는 사람이 좋으신 분은 3번을 택하시면 되는 거고, 나한테서 정이 떨어진 분하고 관계가 그래도 좋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래도 난 든든하고 고집은 세지만 이렇게 날 지켜주는 사람이 좋다고 하면 1번이랑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질문을 한 사람이 선택해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타로 카드는 선택권을 드리기도 있습니다. 자, 타로 카드는 꼭 3장만 하는 건 아니에요. 장수 상관없이 마스터가 이끄는 대로 갈 수도 있어요. 자, 4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정해진 틀은 없어요. 근데 4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냐면 계절이 있겠죠.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 계절이 하면 좋을지 되게 궁금해요. 그럴 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생각해서 각 장을 선택을 하면 그 카드를 보고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얘 해석을 모르셔도 직관적으로 뭐 좀 괜찮게 다가오는 카드가 눈에 띌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듣지 않고도 누구나 갖고 있는 직관으로도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눈에 띄는 게 세 번째가 눈에 띄시죠. 딱 보기에도 되게 좋죠. 요런 계절을 택해서 가시면 돼요. 또 요렇게도 타로는 활용이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V자 배열법인데요. 내가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지각 직전이에요. 그래서 택시를 타야 될지 전철을 타야 될지 되게 고민 중입니다. 그때 양자 택일이라는 배열법이에요. 그럴 때 내가 왼쪽 이 중간에 있는 아이의 카드를 중심으로 왼쪽을 선택한 걸 전철이라고 내가 이름을 지었고요. 오른쪽을 택시라고 선택을 했어요. 이럴 때 결과를 보시면 하나는 탑이 무너지고 있죠. 내가 탑이 무너진다는 건 지각을 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달려갔지만 하는 것이 지각하는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을 하게끔 만들어진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 전철을 선택했어요. 그 전철을 선택한 끝에 있는 카드를 보시게 되면 되게 안정적으로 앉아있는 여왕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해결이 잘 되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택을 할지 이렇게 양자택일이라는 배열법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타로 카드는 기원을 보면요. 이집트와 중국, 인도, 유대교가 있어요. 그 철학, 종교, 문명적인 배경으로 도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집트 쪽을 좀 믿고 있어요. 자, 타로라는 카드의 타로의 타자 타르는 왕족을 뜻한대요. 그래서 그 왕족과 황족이 올바로 가기 위해서 드리는 도구의 카드였어요. 그리고 로자가 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도구였다고 합니다. 또는 가설이긴 하지만 놀이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해요. 이 카드들의 우리가 사용하는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 카드의 계열인데요. 이 카드들이 이렇게 넘어오게 된 거는 그 카드가 갖고 있는 색상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저는 맨 마지막에 있는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 카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 카드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B카드라고 해서 심리 상담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유용한 거예요. 이 카드는 뒷면을 보여주기보다는 정면을 보여줘요. 그 정면을 보고 내가 생각한 사람과 이미지가 비슷한 것들을 같이 맞추어 보는 그런 것도 같이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해서 제가 가져왔고요. 자, 타로 카드라는 걸 시작하게 되면 카드를 구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짝퉁과 가품과 정품이 있어요, 선생님들. 이건 그냥 팁으로 가져가셨으면 해가지고 제가 넣어드렸어요. 가품과 정품의 차이는 바코드가 밑에 부분은 있는 게 있고요. 아예 없고 글자만 많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가품이에요. 그리고 바코드가 있는 건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거 찍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타로 카드 구입하셨을 때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 나라에서도 타로 카드가 나와요. 그런데 제가 저희 나라 걸 써봤는데 저희 나라 거는 이게 많이 뿔더라고요. 그 직구를 해서 좀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사용하시게끔 하는 회원분들도 다 직구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제가 지금 7년째 사용하는데도 되게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으로 타로에 대해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타로 카드는 78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8장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다 이유가 있는 숫자에 맞춰서 그 제목과 연관지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타로는 숫자라는 게 있기 때문에 수비학이라는 걸 사용을 같이 합니다. 타로의 기본 용어를 좀 보고 가실게요. 우리가 보통 어떤 걸 한꺼번에 한 세트로 살 때는 세트, 한 벌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타로 카드는 덱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타로 카드 한 덱이라고 사용을 하고요. 셔플은 섞는다는 의미고요. 역방향이라는 단어가 가끔 나올 거예요. 저는 역방향을 하지는 않습니다. 정방향으로 해도 충분히 해석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역방향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정방향을 제대로 독학하시고 제대로 배우신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보통 정방향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스프레드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건 카드 배열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드에는 메이저 카드와 마이너 카드가 있는데 보통 메이저 카드는 이렇게 0번에서 21번까지 사용이 돼요. 그래서 22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메이저 카드와 마이너 카드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카드 구성을 보면요. 메이저와 마이너가 이렇게 나뉘어요. 그리고 메이저는 되게 중요한 카드예요. 한 개의 카드만으로도 1시간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카드인데 그 중요한 카드를 알아보는 방법은요. 위에 숫자가 있거나 아래 제목이 동시에 있을 때 이건 메이저 카드고요. 아래에 제목이 있거나 위에 숫자만 있는 거, 하나만 있는 거를 마이너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이너 카드는 또 구분이 돼요. 인물 카드라고 해서 궁중에서 사시는 분들의 인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왕부터 시종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 카드는 1번부터 10번까지의 숫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나뉘어져 있어서 인물로 보는 거는 사람의 성향을 볼 때 사용하시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숫자로 나온 건요. 약간의 척도를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조금 나열해 드릴게요. 자, 마이너 카드를 보시게 되면 앞에 아까 말씀드린 인물 카드가 보이시죠? 궁중 카드라고도 하기 때문에 이가 같은 단어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 1번부터 10번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4개의 도구로 되어 있습니다. 4개의 상징물로 되어 있죠? 자, 상징물을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상징물은 우주를 구성하는 4가지 원소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대신 상징물로 대체한 거예요. 그래서 불과 관련된 거를 왼쪽, 오른쪽, 위에 있는 완즈라는 걸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거는 바람인데, 공기인데, 소드라는 거, 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완즈는요, 싹이 나고 있죠. 뭔가 동작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행동이 먼저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석할 때 항상 뭔가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행동이 나가서 먼저 해결을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검은요, 양날의 검이죠. 검이 보통 한쪽만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칼 종류를 보면 보통 날이 한쪽에 많이 있죠. 식도나 과도가. 이건 간단한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한 일이겠죠. 그러나 검은 양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일 거예요. 그리고 양날로 되어 있다는 거는 내가 상대도 상처를 내지만 본인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카드들이 어둡고 무거워요. 자, 소드로 되어 있는 얘는 이성적인 판단이에요. 이성적인 판단이라는 건 계산이 들어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컵은 물을 담을 수 있는 도구죠. 그래서 물이 나오거나 컵이 나오면 마음을 읽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음적으로 모든 거를 갖고 오시면 해석이, 리딩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컵이나 물이 나오면 그 마음이 어떻고 그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우리 그 동전 모양처럼 되어 있죠. 펜타클이라고 합니다. 이 펜타클은 금전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금전 관련돼서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또 동그랗기 때문에 씨앗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심으면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겠죠. 또 어떤 결과물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펜타클을 사람으로 대처해서 해석을 할 경우에는 사람 안의 씨앗은 재능이잖아요. 재능을 가지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가 사용될 때 어떤 용어로 사용이 되는지를 아시면 해석하는 데 굉장히 쉽게 접근하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오늘 2가지를 체험하실 거예요. 제가 체험을 해드리도록 할 건데, 자, 오늘 그 타로 카드로 첫 번째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성향을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정말 궁금한 사람을 머릿속에 한 명만 떠올리시든가 본인을 떠올리시든가 해서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숫자에 어떤 숫자든지 하나만 고르세요, 선생님들. 자, 지금 떠오르는 숫자, 떠오르는 분을 생각하시면서 숫자 하나를 읽으셨나요? 두 분 동시에 못해요, 이거요. 자, 하고 나서 제가 네네, 네. 써놓으세요, 선생님들. 지금 적어 놓으셔야 될 분이 계셔요. 요 자리에 요거 숫자를 벗기면 요렇게 인물이 나와요. 자, 글자를 적어 놓으세요, 선생님들. 선생님이 뽑으신 그 숫자에 있는 위치에 그 이름을 적어 놓으시면 오늘 해석을 두 번 보실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숫자를 보여드릴게요. 자, 숫자를 선택하시고요. 그 숫자 위치에 있는 사람 이름을 적어 놓으세요. 자, 오늘 어떤 사람의 성향을 뽑으셨는지를 읽게 되실 겁니다. 자, 이거는 그 아까 인물 카드라는 거를 말씀드렸죠? 그분들로만 하게 될 거예요. 자, 다시 진행이 돼갑니다. 우리는 왕부터 시종까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사사분면이라는 이 위에 왕과 시종까지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위에 계신 두 분은 여왕과 왕은 능력이 있다는 있어요. 능력도 있고요. 경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기사와 시종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경험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능력도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명령을 들어서 움직여야 되는 계급이에요. 자, 그렇다면 또 축을 오른쪽 축으로 보시게 되면 왕과 기사는요. 능동적입니다. 뭔가 본인이 적극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왼쪽으로 있는 계신 분들은 여왕과 시종은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여왕은 누가 시키지는 않지만 본인이 직접 나서는 성향은 아니에요. 그런데 나설 땐 나서지겠지만 약간 수용적인 자세와 상황에 따라서 움직임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물 4개를 알고 계시면 해석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시겠어요? 자, 4가지 원소를 어떻게 읽어내시는지까지 알려드릴게요. 우리 아까 컵이라는 게 있었죠? 컵은 아까 물을 담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뭐 하고 싶다.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오른쪽에 있던 나무 막대기 지팡이를 보셨죠? 불 같은 성질. 이거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까 행동이 먼저 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하고 말 거야. 뭔가를 할 거야라는 의지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게 완지 갖고 계신 분들은 보통 성격이 좀 급하십니다. 자, 펜타클 볼게요. 네. 펜타클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물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이건 기회다라고 생각하면 잡는 걸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보통 우리 마스터들끼리 하는 얘기는 참 돈 냄새를 잘 맡는 분들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검은요. 이성적인 판단이에요. 이걸 꼭 해야 되나? 어떤 계산이 들어가서 맞으면 해요. 그렇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리딩에 사용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분들을 한 곳에 모아드렸어요. 자, 계급이 갖고 있는 거는 이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원소들 있죠? 그 대신 상징물로 나오는 완즈나 소드 같은 거, 이거는 그 사람의 성향이에요. 완즈가 나오면 행동이 먼저 나가는 사람, 소드가 나오면 이성적인 판단에 잣대를 대는 분, 그리고 컵이 나오면 마음을 쓰는 사람, 펜타클이 나오면 물질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이 사람의 동작이 나옵니다. 태도가 나오겠죠. 성품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여러분이 조금 더 빨리 익힐 수 있도록 진행해 드릴게요. 자, 완즈를 사용하는 분들을 모셨어요. 보통 왕과 여왕은 능력이 많다고 했잖아요. 이 두 분은 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요. 두 분은 항상 의자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바삐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종들은 대체적으로 다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사분들은요, 다 전쟁과 관련된 분들이기 때문에 말들을 다 갖고 계세요. 그 말의 태도와 기사의 행동을 보면 해석이 됩니다. 이 완지에서의 왕은요, 가장 중심이 왕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최고고요. 본인 중심으로 주변을 해석을 합니다. 여왕은요, 나도 있지만 상대도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갖고 있어요. 기사는요, 이 말과 하나로 같이 보셔야 됩니다. 기사는 가장 정확한 건
그 전쟁에 나가서 소드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대, 만지를 사용하고 있죠. 전쟁과 어울리지 않는 걸 갖고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타로 카드에서 어떤 도구가 나오면 그 도구의 크기가 제대로 다 나와야지만 완성품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어딘가가 잘려져 있거나 뭔가 길이가 안 맞으면은 미완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니면 미성숙이라는 단어도 사용을 해요. 우리 기사님은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완지를 갖고 나오셨죠. 굉장히 안 어울리는 걸 갖고 나오셨죠. 그러니까 동적이 먼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미성숙한 태도를 보인 거예요. 우리 시종은 완지라는 걸 갖고 있지만 이 행동을 어디에 써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시종들은요, 시선이 약간 위로 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모를 때 가이퉁가이퉁 할 때 뭔가 이렇게 보면서 하잖아요. 그러나 능력이 있는 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알기 때문에 굳이 주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정이 다양합니다. 넓게 본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왕과 여왕을 보시면요,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어떤 걸 뽑으신 것 중에 완즈, 왕이나 여왕, 기사, 시정을 갖고 계신 분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왕을 갖고 계신 분은요, 내가 갖고 있는 행동을 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남이 먼저 아니에요. 여왕님은요, 내가 먼저이긴 하지만 의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리를 지키려고 애를 쓰셔요. 우리 기사님은요, 뭔가 도와주려고 행동이 나가지만 항상 행동이 먼저 나가요. 하지만 그게 성숙돼서 완료되지 않습니다. 몸만 바쁘죠. 우리 시종은 일이 주어져도 그 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몰라서 항상 일이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 바쁩니다. 그리고 굉장히 활동적이에요, 성격적으로. 그리고 뭔가를 자꾸 움직이려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 컵을 갖고 있는 분들을 좀 읽어 드릴게요. 컵의 왕들을 보시면 아까 성향을 대입을 해 보세요. 우리 왕은 본인이 중심이랬죠. 그래서 이 물에 발을 담그고 있지 않아요. 왕은 자기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물은 출렁거리는 건 사람 마음이에요. 거기에 발을 담그면 내 의지가 흔들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이렇습니다. 그리고 컵을 갖고 있는 분들의 성향은요, 남의 말을 참 잘 들어줘요. 그런데 결론을 못 내줘요. 마음은 듣고 싶은데 결론까지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시간을 많이 벌고 많이 끄는 형이에요. 능력은 있지만 뭘 해결할 수 있는 도구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왕님은요, 유일하게 컵의 뚜껑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누군가의 비밀을 지켜주거나 누군가의 마음을 잡고 얘기해 주려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지랖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물이 많다는 거는 이 여왕님 발을 보시면 물을 담그고 있죠. 발을. 옷이 젖어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젖어 올라온다는 뜻은 뭐냐면 마음을 계속 쓸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보통 우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 능력을 사용하더라도 마음 쓸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얘기겠죠. 자, 우리 기사님, 소드를 갖고 있어도 모자라는데 마음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 기사님은 뭔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분일 거예요. 보통 이 컵을 갖고 있는 이 기사님은요, 그 연애운에서 굉장히 좋은 분으로 나와요. 좋은 소식을 갖고 오는 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종이요, 지금 컵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물고기가 보이죠.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무의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자기가 뭘 해야 될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몰라서 굉장히 많이 망설이는 분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는 알겠으나 여기에 뭘 순서를 둬야 될지를 모르는 분이라, 우리 아이가 이런 시종이 나왔다고 하면 얘기를 좀 많이 끄집어내면 잘 통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우리 펜타클 보실게요. 왕이 있죠. 돈과 관련된, 특히 물질과 관련된 분들은요, 내가 움직이면 다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펜타클 계신 분들은 절대 잘 안 움직입니다. 그 말도 멈춰 있죠. 우리 왕도 눈을 감고 있습니다. 왕은요, 감고 있으나 귀가 뚫려 있어요. 그래서 그 이익이 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우리 여왕님은요, 이 펜타클 여왕님은 능력이 되게 많잖아요. 바자회로 제가 예를 문을 잘 드는데, 바자회를 여는 거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눔을 하고자 하는 봉사잖아요. 이분은 그 봉사랑 관계가 없어요. 내가 돈을 썼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과시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기사님은 이 돈이 어디에 쓰실지를 되게 지혜롭게 잘 가져가시는 분이에요. 말을 움직일 때를 아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시종은 이 펜타클이 아까 능력이라는 말도 있다고 했잖아요. 내 능력이 있는 거를 인정을 했어요. 우리가 보통 내가 있는 능력을 갖고도 어디다 쓸지 몰라서 시간을 끄는 경우가 있죠.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드를 보여드릴게요. 왕부터 시정까지 보시면 소드의 각도가 틀립니다. 각도가 15도가 기울어졌다는 건요. 내가 공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직각으로 있다는 거는 공격 자세가 아니에요. 판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왕은 나를 해치는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공격 자세가 있어요. 그 소드의 왕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성격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약간 말이 공격적으로 나올 때가 가끔 있으실 거예요. 우리 여왕은요. 같은 소드이지만 해치는 쪽이 아니에요. 그냥 판단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여성이지만 강한 남성과 같은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수용의 자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기사, 우리 시종님 소드에 있는 그 검을 보시면 위 끝까지 안 보이죠. 이게 일마무리가 끝까지 잘 안 되는 미성숙한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뭔가 판단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판단이 약간 미성숙하게 끝나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카드가 나오시는 분들은 내가 모자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낼 것인지를 연구하시면 완성체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렸고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것들을 체험해 드릴게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을 다 동원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아니면 궁금한 분들의 양력 생일입니다. 양력 생일을 다 적으셔서 지금처럼 한 자리를 만들어 갈 거예요. 다 더하세요. 지금 제가 1980년 9월 22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이걸 1부터 9, 8, 0을 다 더하세요. 근데 두 자리가 나왔잖아요. 그럼 두 자리도 더하세요. 그래서 최종 한 자리를 만드셔야 돼요. 자, 이 한 자리를 만드신 거를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되고요. 제가 어차피 설명을 다 해드릴 거지만 채팅창에 어떤 번호들이 많이 나오시는지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계산하시는 시간이 좀 필요하실 거예요. 한번 계산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30초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들. 계산이 끝나신 분들은 채팅창에 숫자를 한번 올려봐 주세요. 자, 계산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제가 잠시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산법 이해 안 가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28이면 2와 8을 더하세요, 선생님. 그러면 2와 8을 더하면 10이 나와요, 선생님. 또 두 자리가 나오죠? 그럼 또 더하셔야 돼요. 1과 0을 더하세요. 그러면 또 1이 나오죠? 그럼 답은 1이에요, 선생님.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48이 나오시는 분은요, 4하고 8을 더하세요. 그럼 12가 나오죠? 그럼 12를 또 더하세요. 네, 그럼 3이 나오죠? 맞습니다. 3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자, 또 궁금하신 질문 있으실까요? 네, 두 자리가 한 자리 될 때까지 0은 잘 안 나옵니다, 선생님. 0 나오시는 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0은 다른 거에서 나와요. 소울카드에선 0이 안 들어갑니다. 네, 0 하신 분 생년월일이 헷갈리시면 올려주실 수 있으면 제가 계산을 해드리고요. 네, 행복풍요이신 풍요님, 네, 이거 다 더하셨나요? 네네, 4 맞습니다. 다 더하셔서. 그리고 네네. 최영호님, 13을 더하세요. 1과 3을 더하면 4가 나오시죠. 네. 자, 아까 풍요라고 써신 님, 풍요 맞나요? 제가 잘못 읽었나요? 네. 행복 풍요님은요, 이거 숫자를 저한테 주세요. 제가 더해 드릴게요. 행복 풍요님, 네네. 1번 나오셨어요. 네, 잘하셨고요. 네. 보통 숫자가 뒤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네네. 자, 지금부터 이제 본인 숫자를 잘 기억하세요, 선생님들. 하시면서 들으세요. 아니면 궁금한 분이 있으면 틈새를 이용하셔서 다른 분도 계산해 보시고요. 자, 이분들이 풀어드릴 겁니다. 여기 0번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0번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0번이 바보 카드예요. 바보 카드인데 0이라는 숫자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이 0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는 이 바보는요. 계획이 없어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일을 하더라도 약간 미숙합니다. 그리고
당황스럽고 황당한 일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0번은 바보 카드가 여행하는 여정 카드의 주인공이라고도 말들을 하거든요. 0번 일단 제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1이라는 숫자가 실체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1이라는 숫자는 창시자의 숫자래요. 신의 숫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하더라도 되게 잘 됩니다. 그래서 1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 타로가 100% 좋은 카드가 없고요. 100% 나쁜 카드가 없어요. 100% 중에 하나 빠지는 거예요. 하나. 그리고 나쁜 거에서도 하나 빠지는 정도의 나쁨이 있어요. 좋은 게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 마법사 카드는 마법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쵸? 마법을 부릴 수 있으니까. 한 분 한 분씩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9분이 등장하실 거예요. 0번 카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계획적인 거에서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주위에서 보세요. 계획을 잘 세워요. 그리고 뭘 시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메비우스띠가 있죠, 카드에. 그래서 머리가 되게 영특합니다. 특히나 이 재료를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언변술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마법사 나오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재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걸 너무 잘 유창하게 하는 거를 더 잘하잖아요. 그러면 꾼으로 가요. 사기꾼으로 가요. 그 말은 그 이상을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꿈과 내가 말 잘하는 언변술과는 다른 거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멈춰야 될 때를 어딘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1번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러나 1번이 갖고 있는 부정을 하나 더 봐드릴게요. 탁자를 보세요, 탁자. 식탁이 반토막이 나 있죠? 다 안 보이고. 타로는 다 보여야 돼요. 이게 다 안 보인다는 거는 일 마무리가 다 끝을 잘 못 낸다는 얘기예요. 내가 재주가 많지만 일 마무리를 깨끗하게 못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알면 고칠 수는 있겠죠. 자, 요 1번의 성향의 소울 카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일벌이 있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도 좋아하고요. 자, 2번 여사제 카드, 고위 여사제인데요. 고위 여사제를 보시면 굉장히 단아하죠. 도도해 보이시고 그 흙과 백의 기둥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굉장히 논리적이고요. 굉장히 자기의 기준이 명확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이분은 신의 뜻에 따라서 대중에게 이야기를 전달하시는 분이에요. 옷도 보면은 모든 걸 많이 가렸어요. 왜냐하면 마음을 읽기 위해서 흰 바탕에 푸른색을 얹었죠. 마음의 색깔, 물의 색깔, 파란색을 갖고 있죠. 그래서 마음을 읽는 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종교와 관련된 분들은요, 연애하고 관련이 없어요. 종교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돈도 관련이 없겠죠. 그래서 종교와 관련된 분이 두 분 나오십니다. 이분들은 금전, 연애 이런 것과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고위 여사제랑 관련되신 분은요. 그 커튼이라는 거에서 나온 건데 누군가의 도움을 항상 받으셔야 돼요. 이게 자꾸 제3자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분의 도움을 받으셔야 성장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고요. 또 부정적으로 보면 성장을 방해하는 자이기도 해요.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기 때문에 연구직이나 뭔가 공무원직 같은 거 되게 좋아요. 그 남의 비밀을 잘 지켜줍니다. 그리고 우리 3번의 여왕제는요. 풍요의 굉장히 끝장판 카드예요. 그래서 이 풍요를 다 갖고 있는 건데 우리 여왕제는요. 내가 여왕제를 하고 싶다고 해서 여왕제가 될 수 없어요. 나의 남편이 황제이거나 나의 아들이 왕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여왕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덤으로 가는 자리예요. 덤으로.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내가 누군가 동업을 하거나 이렇게 덤으로 가잖아요. 굉장히 같이 가자고 한 분보다 오히려 이분이 더 성과를 내요. 그래서 덤으로 가는 카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지키려서 여기까지 올라오신 분이기 때문에 넉넉합니다.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것도 풍요하기 때문에 약간 어머니 카드다라고 불려지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카드의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약간 잔소리처럼 느껴지지만 되게 푸근한 힘이 있어요. 그 잘 푸세요. 먹을 것도 이런 것도 잘 사주시고요. 뭔가 자꾸 뭘 주려고 하는 의도도 있고 되게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단점은 잔소리가 좀 많아요. 이게 단점이에요. 자, 황제 카드 보겠습니다. 4번의 카드죠. 수비약을 가끔 가지고 옵니다. 수비약의 4번이라는 숫자는요. 점이 4개예요. 4개로 이루어진 거는 우리가 의자도 4개잖아요. 안정을 지키려는 의도가 되게 강한 겁니다. 그래서 깨지 않으려는 것이 강해요. 그래서 이 황제를 보면 표정이 굉장히 굳어 있죠. 이 자리를 깨지 않으려 하는 의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자수성가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이 황제의 표정으로만 다 모든 걸 해결하셔도 돼요.
약간 고집이 쓸 거고 시험으로 봐서는 경험도 많을 거고 든든하고 단점이 뭘까요? 자기 중심의 고집이 굉장히 강합니다. 또 약간 융통성이 없다가 단점이 되겠죠. 자, 우리 교황님. 이 교황도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대중에게 뭔가를 전달하시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말하지 않는 분이에요. 열쇠가 중앙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 교황은요, 본인이 답을 말을 하지 않아요. 그 열쇠에 관련된 키워드를 줘서 그거를 듣고 있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줘요. 그 중간자다, 멘토 같은 사람이다, 이런 걸 갖고 있고요. 이 교황인 분은요, 체면을 엄청 중요시합니다. 이거 나오신 분들 대체적으로 본인들 체면 되게 중요시할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중재자 역할을 하다 보니까 오지랖이 엄청 넓습니다.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연인 카드 6번과 7번 나오신 분들 볼게요. 6번 카드들은 대체적으로 소통 관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 사람 관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말로 하고 말로 듣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되게 잘 돼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람과 얘기했을 때 따뜻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사람이 없으면 없어도 외로움을 느끼지만 있어도 외로움을 느껴요. 그 와중에. 그리고 이거는 소규모이긴 하지만 잘 삐집니다. 특히 사랑에 대해서 관심을 못 받을 경우에는. 그리고 돈이나 명예보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사람을 좋아하는 거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사교성도 좋습니다. 우리 전차 카드는요. 아까 전차 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속도를 낸다고. 성격이 무진장 급합니다. 그리고 보상받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서 나오잖아요. 소울 카드로 이 아이 칭찬하시면 성적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야단보다는 칭찬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뭘 자꾸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성향 갖고 있는 분들은 막으시면 안 돼요. 못 막아요, 일단. 그래서 차라리 칭찬하면서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이런 걸 주시는 게 나아요. 이런 분들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8번의 힘 카드와 은둔자 카드가 있습니다. 힘 카드는 말 그대로 지금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내공에 관련된 힘이에요. 내적인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 안에 있는 사자가 뜻하는 욕망, 야성 이런 것과 내 안에서 있는 그 욕망을 누르는 이성적인 힘이 같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유내강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공으로 이 사자가 사실 뻔히 이길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여자인데도 힘을 조절 잘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의 표정을 보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짱이 굉장히 두둑한 사람들의 성향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8번의 힘의 카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감정 기복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분들을 보고 있으면 대체 무슨 생각하는지를 잘 몰라요. 우리 고이 여사제님도 그런 표정이 있는데 이분은 더 몰라요. 그리고 승리하려는 의욕도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안에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공이 꽉 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걸 진득하게 맡겨놓으면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이 카드를 갖고 있는 직원분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직원에 의해서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 수 있어요. 그 직원 뽑을 때 이런 분들 많으시면 좋아요. 이렇게 웬만한 불평, 불만을 잘 안 합니다. 자기 스스로 극복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리고 사장님들이 이런 분 나오시면 성장하는 데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참아서 될 일이 있고 참지 않고 벌려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시간을 많이 끌면 회사를 이끌어가는 데는 조금 도움이 적게 되겠죠. 자, 은둔자 보시겠어요? 은둔자를 보시면 말 그대로 그냥 은둔하고 있는 느낌이 딱 들 거예요. 이게 밤이에요. 등불 하나에 의지해서 지팡이와 함께 있죠. 이분이 이 자세를 취하는 이유는요. 내가 대중들과 섞여서 배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터득이 됐어요.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거예요. 내 안으로 온 거예요. 내 안으로 와서 나의 세계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카드들은 연구하고 뭔가 만들고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튜브나 이런 거 혼자서 만들어서 혼자서 올리는 분들 있잖아요. 좋아요 눌러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를 많이 가져간 친구들 있죠. 이 은둔자 카드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친구들의 내공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거기 꽂히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냅니다. 연구하는 직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카드예요.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보다 나의 삶에 집중하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귀기에는 조금 어려운 성향을 갖고 있지만 한 번 사귀면 오래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분들 중에 어떤 분들을
많이 뽑으셨나요? 아까 보니까 숫자가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다양하게. 이분들을 모시고 가게를 차리려고 합니다. 가게에 차리는 게 아니라 가게 행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발렌타인 행사를 준비하는데 빵가게 사장님들을 이제 성향으로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기존 방식대로 빵에 대한 그 발렌타인을 준비하는 분은요, 이 우리 마법사예요. 그 도구가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도구의 방식대로 해요. 자, 포장에 신경 쓰지 않는 거 우리 고이 여사제님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있는 그대로 합니다. 그 보여지는 대로 뭔가 꾸미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3번의 여왕제님은요, 자기가 눈에 꽂힌 거에 관련된 것만 해요. 그래서 꽂힌 게 쪼꼬리시면 쪼꼬리만 갖다 놔요. 이게 여왕제의 특징이에요. 그 4번은 현실주의죠. 황제. 그래서 손해를 절대 안 봐요. 그래야 이 자리까지 올라왔겠죠. 그래서 현실에 필요한 거를 신속하게 바꿔놓습니다. 자, 우리 교황님 체면을 중시한다 그랬잖아요. 체면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하다 결국 판매를 아예 못 하십니다. 우리 6번 연인 카드. 대중과 관련된 소통 중요시 여긴다고 했잖아요. 대중의 눈치를 살피는데 대중이 다 입맛들이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맞게 갖다 놓냐고 굉장히 분주할 겁니다. 7번의 전차카드. 달리잖아요. 놓치는 것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초콜릿 같은 걸 갖다 놔야 되는데 초콜릿을 놓치는 거예요. 쓸데없는 인형이나 꽃 같은 걸 갖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힘카드. 이분은 인내한다 그랬잖아요. 카카오 농장으로 갑니다. 인내를 하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체크를 들어갑니다. 포장까지 직접 만들어서 가지고 옵니다. 그 대중적인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인내하고 자기의 완성품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습니다. 9번 은둔자 카드. 관심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때 예외적으로 좀 쉽지 않을까 싶어서 좀 가져왔습니다. 자, 저의 수업 방식을 조금 소개하도록 할게요. 저는 타로 카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워서 시키진 않고요. 직관을 사용할 수 있게끔 보자마자 떠오르는 단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10명이든 100명이든 비슷하게 갑니다. 왜냐면 다 똑같거든요. 단지 단어의 선택이 다를 뿐이에요. 내가 먼저 봤을 때 구름을 먼저 볼 수도 있고요. 천사를 먼저 볼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걸 봤어도 하나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키워드로부터 출발을 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흔히 책을 사서 보는 교과서 키워드 책들에 있는 단어들을 공개를 해드려요. 여기는 수레바퀴라고 해서 그 겨울 연가에서 이 카드가 나오면서 유명해진 거거든요, 타로가. 그래서 운명의 수레바퀴라고 했기 때문에 제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수레바퀴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힌두교나 불교에서는 이 원이라는 거를 운명이라고 봐요. 윤회한다라고 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 카드라는 게 뭐냐면요. 실제로 사용하는 리딩에 사용되는 단어들은요. 시작과 종교를 의미해서 해석을 리딩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차가 2개 나오죠. 우리가 방금 배웠던 전차 카드 요 얘하고 이 수레바퀴 차는 바퀴라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걸 비교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끔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수레바퀴와 전차 카드의 차이점이 뭘까요? 전차 카드는 전차라는 운전자라는 사람이 하나 더 들어가 있죠. 앞으로 전진만 합니다. 그런데 수레바퀴는 바퀴에다가 포인트를 맞췄죠. 그래서 돌고 도는 거에다가 포인트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돌고 도는 반복된 거, 지나가야 다른 것을 또 돌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차이점이 있어요. 키워드가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면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함께 합니다. 또 중간중간에 이 타로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나 어떤 그런 그리스 신화 이런 것들이 접목되어 있기 때문에 신화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여기에 아누비스라는 애가 나오는데 이 친구는 저승을 관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안내하는 사람인데 여기에서는 아까 우리가 봤던 수레바퀴 여기에 잠깐만요. 여기 빨간 여우, 이 붉은 여우를 말하는 거예요. 아누비스가. 그래서 이 친구가 여기에서는 바퀴를 잘 못 돌아가게 하는 방해꾼으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저울이 보이시나요, 선생님들? 저울이 보이시나요? 여기에 보면 이게 저울이에요. 이게 저울이에요. 저울. 보이시나요, 선생님? 제가 동그라미 친 거. 네. 이 저울에, 왼쪽 저울에 죽은 자의 심장을 올려놓고, 오른쪽 저울에 깃발을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깃발이 가벼울까요? 이 심장이 가벼울까요? 깃발보다 가벼워야 죄를 안 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구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방해꾼 역할을 했다는 거죠. 또 제가 또 수업 중에 이렇게 상징들, 그리고 이 상징들이
리딩할 때 어떻게 확장을 하는지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과정에 실전까지 사례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고 도는 거죠. 도는 시점을 내가 이겨내서 다른 걸 만들어야 또 그 다른 시점이 오는 거예요. 좋은 일로 시작했으면 좋은 일을 계속 성장시키면 더 좋은 일이 오겠죠. 그렇게 돌고 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예문으로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하나의 예문을 들어드린다면 애인이 언제 생길까요? 라는 질문에 이 운명의 수레바퀴가 오면 돌고 돈다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집과 회사만 왔다 갔다 돌고 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애인이 안 생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용을 끄집어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비교도 해드립니다. 연인이라는 카드와 아까 말씀드린 연인 카드예요. 여러분은 지금 못 보셨지만 악마 카드가 있어요. 모양은 되게 비슷한데 배경이 약간 다르죠. 이 연인 카드들은 굉장히 순수하게, 나체라는 건 순수함을 뜻하거든요. 타로 카드에서. 그래서 순수하게 접근을 했으나 이게 오래가지 않아요. 이게 아담과 이브라는 신화를 하게 되면 그 얘기를 접목한다고 하면 선악과예요. 뒤에 있는 그 과일이. 그 죄를 받게 되면 이제 악마 카드처럼 쇠사슬을 차는 거예요. 근데 이 쇠사슬은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구속력을 내가 벗으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가 그 게임 중독하는 친구들한테서 나오게 되면 뭔가 중독되어 있는 상황을 알려주는 카드이기도 해요. 근데 이 악마 카드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게 사랑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사랑을 집착할 정도로 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강한 이끌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악마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매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로 카드를 사람한테 보여주고 투사투영을 할 때 보이는 것과 읽혀지는 걸 봐가면서 같이 함께 리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간다라는 표현을 늘 제가 사용을 합니다. 자, 탑이라는 카드가 있어요. 탑이라는 카드가 내가 예기치 못할 때, 번개가 칠 때 예견을 하고 치나요? 생각 없이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아무 데나 탁 치잖아요. 상황일 때. 그 번개라는 것과 이 탑은 우리가 쌓아놓은 흔적이겠죠. 성과겠죠. 그걸 무너뜨리는 관계의 얘기예요. 이 관계 얘기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품어냅니다. 그래서 번개가 언제 칠지 모르지만 내가 회사를 너무 잘 다니고 있는데 번개가 쳤어요. 어떤 걸까요? 갑자기 그만두라는 통보겠죠. 그리고 내가 애정적으로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는데 번개를 맞았어요. 군대를 가는 통보를 받거나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리딩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죽음 카드가 또 나와요. 같은 카드예요. 급변하게 돌변하는 카드인데 13번에 죽음이라는 글자를 보시면 죽음은 누구나 맞이하는 거예요. 왕이라고 해서 죽음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죽음은 누구나 맞이하는 거기 때문에 맞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건 예견된 거잖아요. 예견된 사건에 대해서 일어나는 거고 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견되어 있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차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가르쳐 드리고 있는 것까지 공개를 해드렸고요. 여러분의 휴대폰의 숫자들을 한번 보세요. 이게 타로에서 숫자가 있기 때문에 수비학이라는 것을 접목합니다. 보통 숫자에서 피타고라스의 수비학으로 같이 하는데 1이라는 숫자는요. 한 개가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작이에요. 자, 둘이라는 거는 점이 두 개 있으면 선을 만듭니다. 그러면 둘이 있는 순간부터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생기고 대립이 생기고 그 대립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화합이라는 걸 합니다. 그 3은요. 점이 3개예요. 그럼 면이라는 거에 최초의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4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개가 있죠. 안정을 말하죠. 그래서 지키려는 의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5번은 4라는 숫자에 점이 하나 생긴 거죠. 4라는 거를 깨고 5라는 숫자가 생겼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6은요. 3이라는 것이 2개죠. 그래서 어떤 3의 2개가 조화를 이루고 평등을 이뤄요. 같은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7번은요. 4라는 숫자와 3이라는 숫자가 같이 있죠. 그래서 3이라는 숫자가 4라는 숫자로 가기 위해서 성숙된 과정을 거칩니다. 자, 8번은요. 4라는 숫자가 2개예요. 그래서 균형을 이루어야 이 안정감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힘의 균형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자와 연이 나온 그 힘 카드가 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자, 9번은요. 3이라는 숫자가 3개 있는 거죠. 그래서 3개라는 숫자를 이렇게 탑을 쌓아 놓으면 큰 삼각형 하나가 나오죠. 그래서 완성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완성. 그래서 두 자리까지 안 보는 이유가 요 한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수비약을 간단하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저는 이렇게 해서 되게 다양한 것들을 압축해가지고 알려드렸기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드셨겠죠? 자, 강의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해드렸고,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안내를 보시면 저희가 보통 22년도에 금액을 마감했는데 우리 김영수 대표님께서 꼭 본인 방도 22년도에 가격을 해주셔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똑같은 걸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2시간을 하고요. 저녁 때 8시에서 여러분에게 자격증 취득까지를 함께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자격증반을 별도로 했는데 22년도에 그걸 똑같이 해달라고 김영수 대표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기출문제까지 드리고요. 그리고 한국직업능력원에서 실시하는 그 증이 나와요. 그 합격할 수 있게 기출문제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타로 심리 상담사 1급이라는 증을 받을 수 있게끔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요거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배우면서 바로바로 자격증이 된다고 하면 뭐든지 갖고 계시는 게 언젠가 도움이 되셔요. 저도 이게 취미로 시작했지 뭘 하려고 하지 않은 건데 그래서 저는 자격증을 늦게 취득했어요. 제가 7년 됐는데 취득한 지는 몇 년 안 돼요. 왜냐하면 자격증 취득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강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면 동네에 자치 지역이나 구청 같은 데다가 그 신고를 하셔야 돼요. 돈 내는 신고가 아니라 저 자격증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강사로 뜨실 건지 뭘 하실 건지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접수만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셨으면 강사까지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해놓으면 부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부스 체험 같은 것도 많이 부르거든요, 학교에서. 그럼 방과 후에 가셔서 우리 초등학교든 중고등학교 아이들이든 그 방과 후에 심리 상담에 같이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격증은 이거 아니어도 다른 거여도 무조건 따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심리 상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여기까지 올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격증까지 해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제가 강의까지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수익화에 관련된 걸 보면 저는 지금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직장에서 버는 것보다 지금 이 수익이 더 잘 들어와요. 왜냐하면 부스 체험을 하다 보면 자치에서 1-2년이 되면 보통 이제 이름들이 조금 이렇게 알려져요. 자치에서 타로라는 사람들이 10명이어도 10명이 다 접수를 해놓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접수한 사람한테만 와요. 그러면 접수한 사람이 한 번 하게 되면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은 주무관님에 의해서 계속 누군가에게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에 되게 되면 여러분이 생각 못한 또 다른 그 스토리로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과정들이 펼쳐질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 수익에 관련돼서 공개적으로 한다고 하면 제가 지금 이번 달, 다음 전달 12월 달이죠. 12월 달, 11월 달까지 거의 200~300을 찍어요. 왜냐하면 이게 타로 카드가 가격이 되게 신기하게도요. 1대1로 하게 되면 한 20만 원을 받아요, 보통. 그리고 1대1로 해서 가장 많이 효과를 보는 데가 어디냐면요. 우리가 수능 기간 있죠, 선생님들. 이거 수능으로도 학교 할 때 볼 수 있어요.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봄, 여름, 가을 한 것처럼 학교를 그렇게 나열해 놓고 찾는 거예요. 그러면 잘 나온 카드들이 맞는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고 12개월을 보는 카드가 또 있습니다. 지금 그 배우는 과정 중에 다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노트 정리하는 방법까지 같이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좀 많이 빨리 달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좀 받을게요. 질문하실 분들 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질문 네. 있는데요. 네. 샵을 냈을 경우에 그거 리딩을 도움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 도움이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좀 알고 싶은데요. 아, 이게 어떤 거냐면요. 제가 이제 샵 차리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지금 현재. 그런데 샵을 차릴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요. 타로 카드 한 장 한 장 낱장으로 배우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전을 제가 3장, 4장, 10장을 가르쳐 드려도 이게 매끄럽게 이어지질 않아요. 매끄럽게. 매끄럽게 이어지는 걸 계속해서 같이 해드릴 거예요. 같이 가서 그분이 매끄러워지는 과정을 계속 어디서부터 막히는지를 제가 봐야 알려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알려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현장에 다른 분들도 한 며칠간 계속 오실 수 있게끔 해가지고 그분이 리딩하는 막힌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만 이분이 자신감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을 가진 걸 어떻게 붙일 것인지에 대한 거를 같이 고민하면서 갈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은 아무 때나 필요할 때 제가 가서 도움을 드릴 겁니다. 네. 그럼 선생님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에서 연결을 했을 때 네. 뭐 비용 그런 건 얼마 정도로 이렇게 책정을 하나요? 1급은 좀 그래도 많이 받아요, 선생님. 이게 1급이냐 2급이냐가 차이가 있는데 저희는 1급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70만 원에서 세금 떼니까 68만 원인가를 받아요. 사회 강의하고. 네. 그 1회당도 뭐 20 정도 쳐주더라고요. 보니까. 시간으로도 계산하고 주 횟수로도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70을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몇 회 강의냐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1급 강의이기 때문에 따 놓으시라는 거예요, 선생님들. 이거 2급도 아니에요. 1급이에요. 기출문제 드린다니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를 택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가 문제를 좀 쉽게 내요, 사실은. 그래서 출석률이 40%예요. 출석률. 100점 중에 60%가 점수예요. 그래서 60점만 넘어가면 자격증을 줘요. 그러니까 내가 결국은 점수를 많이 안 맞아도 60점은 다 넘어가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부담 없이 보시라는 거예요. 부담 없이. 이렇게 열어줄 때, 나라에서 열어줄 때 하세요. 나라가 지정해서 교육부에서 주관을 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정해서 이렇게 민간 자격증처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쁘지 않아요. 일단 사람들이 자격증이 있냐 이거부터 먼저 물어보거든요. 왜냐면 그게 일단 표시가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하나 네, 질문 있어요. 네. 네, 저 안정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 교육부에서 지정했다고 했고, 또 위센터에도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만약에 중고등학교 진로 수업에 들어간다면, 네. 이 타로가 22장이라고 아니, 하셨잖아요. 78장, 78장. 아, 그걸 모두 다 들고 가서 아이들하고 다 적용하면서 1시간 수업으로 가능한가요? 아, 네, 충분해요, 선생님. 78장이라는 걸 기죽으시면 안 돼요. 진짜 아, 중요한 거는 10장이에요. 오늘 잠깐 맛보여드린 메이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를 도와주는 카드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스토리가 별로 없어요, 선생님. 되게 확정적인 답을 갖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 메이저예요. 그래서 메이저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내용이 약간씩 틀리고요. 그게 학교로 들어갔을 때는 이 카드를 다 펼치기보다는 하나씩 뽑아서 원카드 해석을 해줘요. 원카드. 예. 지금 제가 선생님들 해드린 것처럼.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또 네, 질문이 채팅방도 있으실까요? 봐주세요, 대표님. 네네네, 잠깐만요. 강의 장소가 어디예요? 어떤 강의 장소일까요? 1급은 72, 5번 15만. 이게 무슨 말씀이실지. 1급을 70을 5번에 15만 원이고요. 이거 말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1급을 70을 아, 네. 선생님께서 70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자치마다 약간씩 달라요, 선생님. 이거는 아, 근데 그거를 선생님한테 지금 배우게 되면 15만 원에 5번 강의에 임금을 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걸 네네네. 확인하는 질문이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강의는 맞습니다.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계신 곳이? 저는 직장을 다녀서 저는 출장 강의를 많이 다녀요, 선생님. 그래서 저는 사무실이 없고요. 저는 직장이 여의도고요. 그래서 저는 출장으로 설해마을하고 판교 분당을 많이 가요. 이게 입시철만 되면 입소문이 조금 나니까 많이 부르시는데 제가 지금 5년째 다니고 있거든요. 설해마을하고 분당 판교는 입시 때문에 다녀요. 입시 때문에 진짜. 아니, 그거 말고 지금 여기 올라 있는 거 1월 17일, 31일, 2월 7일 이거 5번 있잖아요. 이거를 네네. 어디서 하냐고요? 줌으로 합니다, 선생님. 아, 줌으로. 예, 줌으로 그리고 해드리고요. 네네. 네. 네, 오프라인 한번 열어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저 위에 또 질문 한 개가 상담 후에 저는 심리 상담사인데 타로 이것도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금방 끌렸거든요. 네. 근데 이 심리 상담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 심리 상담은 그야말로 심리적인 거를 이제 네네. 해소하고 이런 건데 이거는 네. 그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답을 찾고 다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랬을 때 네. 답을 찾고 만족을 하고 나중에 결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차후에 와서 그게 좋은 결과였다고 하는 이런 게 퍼센트로 어느 정도 확률을 가지는가 그거 질문이었어요. 자, 제가 이걸 얘기해 드릴게요, 선생님. 타로를 아까 투사 타로라고 말씀드렸죠, 선생님. 투사 타로라는 거는 상담하는 자의 몫이 아니라 오신 내담자의 몫인 거예요. 본인이 카드를 보고 본인이 카드에 있는 그림 중에 먼저 눈에 띄는 걸 보고 본인이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 얘기를 자기가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막히는 걸 리딩자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알려주려고 애를 쓰면 타로는 못합니다. 타로는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과정을 안내하는 자예요. 리딩을 통해서. 이게 가능성이 많다, 적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뢰도는 그분이 따라오는 길과 제 길이 같이 가는 순간 신뢰도가 쌓여요. 그래서 답을 정하는 카드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요. 네네. 이해가셨나요, 선생님? 예, 선생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해요. 그리고 예, 선생님 또 질문 있어요? 7월 22일. 네, 네. 또 어떤 질문이 있으실까요? 예, 선생님. 저희 네. 딸이 중학교 3학년이에요. 네네. 그런데 자꾸 타로를 보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아, 그러세요. 오늘 이 시간 좀 이 수업이 지금 네. 굉장히 빨리 와가지고 굉장히 네. 어렵게 저희는 느껴졌거든요. 네. 그런데 개념은 잡혀서 너무 감사해요. 아, 저도 감사하네요. 네. 절대 외우는 도구로 가져가지 마세요. 외우는 도구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특히 네, 이렇게 네, 사진 네. 촬영한 거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네, 어떤 게 그렇습니다. 있나요? 오프라인 사주 과정이고요. 온라인 강의 1회라고 합니다. 오늘 1시간 동안 막 불이 나게 달려와서 그러는데 최현미 대표님 차분하게 설명 아주 잘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타로에 관심 있는 분 그리고 또 나와 이렇게 또 수익화가 또 가능하니까 큰 돈 시험은 들이지 어떻게 않고 치러지나요, 아, 선생님? 시험이요? 자, 제가 네. 사이트를 나중에 공개를 할 거예요. 저희가 이제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그래서 그 네. 공부방에다가 제가 사이트를 올려드리면 제 강의를 듣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미리 들어가게 되면 직관 수업을 받으실 때 약간 힘드세요. 왜냐면 이미 들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같이 들어갑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위에 저희 채팅창으로 써주세요. 위에 올리신 분들이 못 보고 있거든요. 아, 제가 그리고 채팅을 보고 네네. 네. 잠시만요. 위에 어떤 걸 못 보셨을까요? 선생님, 대표님께서 읽으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실래요? 저는 네네. 또 썼네요. 타로 심리 상담사 자격증 따면 지자체 어디에 등록하라는 말씀일까요? 서울 아, 외의 네. 지역도 가능하신지요? 네, 가능합니다. 저 지금 강동구까지 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지자체 본인이 네네. 어디에 네네. 등록해요? 지자체에 가보면 주민센터 있죠. 주민센터나 그러니까 본인의 동네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주민자치단체 이런 데 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구청에 가면 그 안내해 주시는 분한테 물어보면요. 되게 잘 알려주시는 데가 있어요. 보통 이제 구청에 가서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 주민센터라고 있죠. 동네마다. 주민센터가 내가 1동, 2동, 3동이 있으면 그 1동, 2동, 3동에 다 갖다 놓으세요. 어차피 그 동에 타로를 배우셔도 안 내세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 걸 올려놓으면 내게 새 동네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필요하신 분이 먼저 전화가 오겠죠. 저는 저희가 동작구에 살다 보니까 동작구에 다 뿌려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불려다니는 것 같아요. 저는 관악구까지 뿌려놨거든요. 네. 이력서를 이런 거, 작성을 해서 내라는 얘기죠. 거기 이력서 거기 폼이 있어요, 선생님들. 그 구청이나 아. 자치단체는 폼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냥. 네. 사진 그러면 있는 그냥 거에서. 자격증만 들고 가면 돼요?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타로가 심리상담 도구라고 하셨는데 심리검사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이거 무슨 통계가 나오네요. 타당도와 아, 신뢰도가 이거 제공이 되나요? MBTI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세요, 선생님들. MBTI나 에그그램 같은 것들 하셔도 그게 100% 맞다라는 증거보다 99%잖아요, 선생님들. 1%가 항상 뭔가 모자라게끔 되어 있잖아요. 타로도 똑같아요. 다 맞으면 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저희는 도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군가의 그 사람 마음을 맞춘다기보다 그 사람의 마음이 가는 과정을 같이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스스로 답을 가져갈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드리거나 그 과정을 본인 리딩자가 마스터가 말해주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상담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상담 말고 정말 뭘 보러 왔다가 상담하고 가시는 분들이 거의 더 대부분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본인도 공부되세요, 사실은. 내가 몰랐던 거를 상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타로가 어렵게 느껴지는 건 내가 답을 줘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타로는 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 답이 있는 카드가 따로 있어요. 그 질문에 그 답에 대한 카드가 안 나오시면 가능성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가능성. 왜냐하면 가능성이 90%가 있는 게 있고요. 10%짜리가 있어요. 같은 내용인데도 시험에 합격하는 카드가 있거든요. 90% 합격하는 카드가 있고요. 정말 10% 합격하는 카드가 있어요. 1차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로. 이럴 때는 합격합니다라는 거 한 번에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도 다 알려드려요. 네. 네. 자격증 5일 수업인데 시험 필기 시험 아까 본다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그 줌으로 시험 봐요. 그 컴퓨터로 시험 보시면 돼요. 되게 간단해요, 선생님들. 그냥 이렇게 클릭 해가지고 그 하시면 돼요. 25문항이거든요, 선생님. 60분 주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60분 다 안 넘어요, 선생님. 그게 막 난이도가 세질 않아요. 여기는 자격증을 주려는 곳이에요. 뺏으려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줍니다. 네. 네, 강의 장소는 줌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객이 자기랑 안 맞는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요? 자, 타로는요, 진짜 중요한 게 마스터의 자신감이에요. 절대 나를 믿지 않고는 타로 마스터를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자신감이 있어야 그 얘기를 듣는 분도 신뢰가 가는 거예요. 내가 틀리다가 맞다가 아니고요. 내가 포인트를 잘못 집을 수는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이 사람의 성향을 물어봤는데 내가 사건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틀리다가 아니라 잠깐 잘못 갔을 때는 그 선택권을 그 사람한테 넘기면 돼요. 지금 그 타로를 봤을 때 뭐가 먼저 보이셨고 보이셨을 때 어떤 상황의 느낌이 드셨는지를 먼저 물어보세요. 자신감이 없으실 때는. 그러면 거기로부터 유추하시면 돼요. 자꾸 내가 다 해주려고 덤비시면 타로는 되게 힘든 것들이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알려드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네네. 오프 참여 힘들면 어떻게 하나요? 네, 오프 안 되시는 분은 줌으로 개인 1대1로 해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전주, 광주에서도 일부러 올라오셔. 왜냐면 이게 줌으로 해드리긴 해요. 1대1로 하긴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스프레드 방식을 할 때는 이게 스프레드를 아무리 제가 열심히 하더라도 이 공간에 이게 잘 확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다 사진을 찍어서 올려드리는데 그래서 올라오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많은 걸 가져가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께서 시간 되시는 걸 저하고 잘 맞으시면 차라리 올라오시는 것도 오히려 제가 밥 사드리니까 밥 드시고 스프레드 배우시고 이렇게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경력이 없어도 가능하죠. 그럼요. 다 기초하시는 분이에요. 네네. 경력 있으신 분이 오히려 제가 갖기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선입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는 걸 제가 재정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더 어렵더라고요. 네. 네, 지자체에 가서 강의를 한다고 이력서를 내는 거죠. 프로를 그렇죠. 봐주는 게 아니죠. 네. 네, 갖다 내시고, 네네. 이것과 관련된 행사가 있으면 알려주세요라고 하면 답이 와요. 자연스럽게. 맞아요. 지자체 행사할 때 이런 거 해주고 이러면은 또 강의로 연결이 되고 하죠. 맞아요. 네네네. 네, 출석 점수를 자격증에서 인정한다고 하셨는데 강사님 강의 출석을 출석 점수로 인정한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저하고 별개입니다. 그 업체하고 저하고는 별개예요, 선생님들. 저는 알려드리는 사람이고 그쪽은 업체예요, 업체. 나라에서 지정한 업체예요. 그래서 거기에 출석하는데 그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을 필요는 없고요. 나는 이 내용을 별로 듣고 싶지 않다 그러면 2배속이 있어, 2배속. 그걸 누르시면 60%인가 70%만 출석률을 하셔도 그 40%다 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들을 수 있으면 듣는 게 가장 좋지만 상황이 안 되시면 2배속으로 해서 넘기세요. 그러면은 그 강의 수료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60%인가 70%만 확정이 되면은 40%는 일단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들. 네. 아, 그럼 온라인 강의를 강사님 신청하셔야 거를 돼요. 네. 그러니까 두 번을 듣는 건가요? 아니면 강의 시간에 같이 하는 건가요? 아, 제 거를 들으시고 거기에 가입을 하셔서 그거를 들으셔야 출석 인정을 그곳에서 받아요. 저거 아, 별개로. 네네네. 네, 그게 각자. 온라인으로도 수익화가 가능하죠? 아, 그럼요. 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네네, 질문 주셔가지고 여쭤봤고요. 네네네. 아, 네, 좋은 그렇습니다. 질문법을 많이 알아야겠네요. 상대방이 말해야겠, 원래 말하게 상대방이 말 다 해야겠다. 하게 돼 있죠. 그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정말 자신이 없을 때는요, 상대방한테 좀 넘기는 걸 먼저 해보세요. 왜냐면 처음부터 뭔가를 자꾸 먼저 하려고 하는 의도가 생겨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긴장이 생기면 직관이 안 나와요, 선생님들. 내가 먼저 편안해야 되고, 내가 먼저 뭔가 강해야지 이게 직관이 같이 움직이는데, 내가 긴장돼 있고, 내가 두려움에 떨면요, 직관 자체가 막혀요. 그래서 그냥 수다 떨러 오신 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모든 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저랑 강의가 끝나신 다음에는 식구들을 먼저 해주세요, 식구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가까이 있는 분들을 먼저 돈을 안 받고 하시는 거예요. 그 연습을 자꾸 하다 보시면 말하는 스킬을 스스로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되시면 특히 3, 4개월이 넘어간 이후에는 뭐라도 하나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커피 쿠폰을 받든지 1,000원을 받든지 뭔가를 받으셔야 돼요. 왜 그런지도 알려드릴게요, 선생님들. 선생님들 각자의 종교가 있으시잖아요. 종교에 가서 뭔가 내가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바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바치신 거에 대가로, 대가는 아니겠지만 어떤 그것만큼의 축복을 받아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낸 거를 가져가야만 나도 받는 거에 같은 기쁨을 가져가는 거예요. 타로가 똑같아요, 선생님. 우리가 꿈을 꾸면은 좋은 꿈을 돈 주고 판다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똑같이 내가 좋은 얘기를 하든 나쁜 얘기를 하든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다 좋은 얘기 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 그거를 내가 뭔가 값어치를 지불하면요. 그거의 값어치 몇 배를 이분이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걸 누구한테 가져가야 끝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고 뻘쭘하실 수 있으면 제 거 된 내용을 드릴 테니까 그걸 다 차라리 틀어주세요. 예, 그래서 뭔가를 지불한다는 거를 안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시면 사실 돈 받기가 되게 어려우세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아는 지인이 좀 그냥 봐달라는데 돈 참 달라기도 뭐하고 상황이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3년간 돈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 어떤 책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값을 지불한 것만큼 사람은 가져간다고. 지불하는 거에 대해서 좀 당당하게 얘기하실 필요가 좀 있으세요. 네. 선생님, 타로 그 선생님한테 수업 들을 때 타로가 같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준비되어 있으시면 더 좋으시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타로 스티커를 드리긴 하는데 어차피 하실 의도가 있으시면 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직구를 혼자 해보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단체로 직구를 바꾸면 한 번에 오고 그래서 타로를 정말 보고 직관을 느낀 대로 써야 되거든요. 선생님 노트 정리하는 거 가르쳐 드리겠지만 그래서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선생님. 네. 예, 직구를 원하면 선생님한테 부탁드리면 되나요? 네네네. 제가 할 때 한꺼번에 합니다. 네. 강의 그러면은 신청하면 네. 수업은 언제 등록해야 돼요? 네, 지금 여기 신청서 여기 기간 보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카드 감사합니다. 가격은 얼마예요? 3만 원 해주시면은 제가 택배비 포함해서 해드릴게요, 선생님들. 네. 자격증 발급받는데 별도 비용이 드나요? 아, 네, 그 업체에서 그 카드하고 상장이 폼이 좀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86,000원이니까 1,000원 올랐나 봐요. 86,000원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만약에 하실 분들은 프로필 사진 조금 환하게 웃고 있는 거 이런 거 하나 준비해 놓으세요. 미리 준비하세요. 제가 제 강의 끝나자마자 시험 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제 강의 끝나고 그만큼 듣고 그다음에 다시 강의 끝나고 그만큼 듣고 해서 4회 때 저녁에 시험 바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기출문제를 풀고 하기 때문에 그 저를 만나는 동안에 5회에 있는 그 일주일 동안 시험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요번이 끝나면 이제 그 비용이 25만 원으로 올라가요. 네네네. 오늘까지 특별히 제가 부탁드려서 15만 원으로 해달라고 했거든요. 참고하세요.
타로 해석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유니버셜 타로식 해석이 있고 전혀 다른 해석법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하나의 네, 해석만 맞습니다. 배워도 괜찮은가요? 네네네. 도구가 똑같아요, 선생님들. 영성 카드만 달라요, 영성 카드만. 영성 카드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영성 카드도 있는데, 영성 카드는 지금 저는 안 합니다. 그냥 유니버셜 웨지 타로 카드를 정통으로 하고 싶어서 그 카드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의지대로 하시면 돼요. 영성 카드는 본인들이 원하실 때 하세요. 근데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권하고 있죠. 네. 꼭 필요한 거 하나 사서 하시고 그다음에 다음에 필요하면 그때 사시는 게 좋아요. 한 번에 다 사놓고 하시는 것보다. 타로 카드 구입은 공동 구매로 이제 수업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하는 거죠. 네, 배터리 그렇죠. 문제로 네. 나간다고 써 있고요. 네. 타로 심리 상담사 자격증 강의 내용과 대표님의 강의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요? 자, 상담사하고 저하고 다른 거는 책 한 권이 똑같은 타로책을 판매를 하더라도 20권에 있는 키워드가 다 달라요, 선생님들. 그런데 공통적인 건 같아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를 갖고 있는 공통적인 걸 아까 제가 그 교과서 키워드라고 말씀드렸죠? 교과서 키워드처럼 똑같이 공통된 단어들이 있어요. 걔는 갖고 가셔야 돼요. 걔를 가져갈 수 있게끔 드리고요. 나머지는 각자 마스터들이 하면서 느낀 단어들이에요. 그것까지 가져가는 거는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과 다른 그 심리 상담사 하시는 분이 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하면 키워드에서 차이가 조금씩 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키워드는 그분은 그분 거고 제 건 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본인 것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기본 바탕 알파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들. 네. 자, 직관을 직관을 하더라도 외워야 할 기본적인 것은 있지 않나요? 그냥 결과치를 보면서 해석 해석 해석해 준다고. 네. 아,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단어를 보고 그림을 보면 선입견이라는 게 생겨요. 단어를 보고 그림을 보면 근데 그림을 먼저 보면은 밝으면 밝다, 어두우면 어둡다, 암울하면 암울하다라는 직관이 먼저 만들어져서 갖고 있으면요. 나중에 잊어버리질 않아요. 내가 먼저 생각하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 단어를 외운 거는요, 날아가요. 외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꾸 직관 사용하라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내가 갖고 있던 내 느낌은요, 그 그림을 봤을 때 첫 만남이에요. 선생님들 첫 만남에 그 사람의 표정을 기억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직관되어져 있는 단어를 써놓게끔 만들어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외우는 거는 필요에 의해서, 이런 건 있어요. 같은 카드에 이름을 조금 이쁘게 하거나 단어를 조금 세련되게 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그건 외우셔도 돼요. 아까처럼 악마 카드가 있잖아요. 집착 이런 것이 있지만 강한 이끌림이란 단어가 좀 이쁘게 느껴지면 이런 건 외우셔도 돼요. 그래서 외우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선생님들. 내가 단어 선택을 조금 하시는 습관이 좀 있으셔야 돼요. 그 국어 사전 같은 경우에 단어들을 많이 가져가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관심들이 많으시네요.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오프라인 샵을 내더라도 1년간 리딩에 관련된 도움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1년 해드리고요. 저는 이분이 완전체로 서는 데까지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1년이라고 내드려야 이분이 의지를 안 할 것 같아서 1년이란 기간을 뒀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셔서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같이 갈 거예요. 저는 저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람이 사람 마음을 읽을 때 쓰는 이 도구를 하다 보면요. 스스로 겸손해져요. 그래서 저는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모든 걸 다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좋은 말입니다. 네, 선생님 이제 좋은 손 들고 말인데 질문해 주세요. 손 들고. 네. 네,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네네. 선생님 굉장히 좋은 마인드시라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같이 간다고 그래서 네, 그래서 이게 동아리라는 게 되겠구나 생각을 네네. 했어요. 네, 같이 가야 돼요. 네네. 왜냐면 이거 마스터들 하시는 분들 따로 가면요. 나중에 이상한 데로 가요. 그래서 같이 아, 가셔야 같은 용어를 듣는 분들이 안정감을 가져갑니다. 네. 네. 네, 또 질문, 고맙습니다. 네네. 뭐라고 또 올라오신 것 같은데. 샵을 안 내더라도, 네, 좋아요. 이제 질문 없으시죠?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이제 타로에 관심이 많거나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은 네, 이번 기회가 딱
저렴하고 좋은 것 같아요. 또 다음에 내가 관심 있어서 하고 싶다 하면 25만 원 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10만 원 넘게 할인해주고 있거든요. 특별히. 그러니까 신청하시려면 신청을 하셔야겠죠. 신청하시려면이 아니라 이게 언제까지 신청을 받아야 할인이 되나요, 원사님? 네, 대표님 그 날짜가 나와 있잖아요. 그 날짜 전에 한 5일 정도는 주셔야 제가 택배를 물건을 붙이기 때문에 네. 기간을 여유 있게 드리지는 못해요. 한 이틀에서 3일 정도의 접수를 마감을 해주셔야만 제가 택배를 해서 안전하게 그 고객들의 앞으로 그 택배가 가거든요. 이 택배가 구정이 껴서 그래서 되게 늦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또 구정이 네네. 껴 있어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이 수업이 저희가 지금 17일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대표님께서 그 기한은 정하셔도 되는데 일주일 정도 그 택배 들어가는 기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해주셨는데 우리 최은미 대표님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질문도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제가 뽑는 것보다 김영숙의 낭독시대 제가 낭독을 하고 나서 책을 썼잖아요. 근데 재능 기부로 소중한 시간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최은미 대표님이 한 명을 뽑아주시면 제가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걸 저한테 넘기시는구나. 생각을 좀 해보시고 잠깐 제가 십시일간 홍보하고 올 테니까 네네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저는 십시일강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페이스북에 오늘 특별히 또 줌링크를 바로 싸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십시일간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영숙의 낭독시대 책을 썼어요. 낭독을 하면서 제가 쌓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했죠. 네, 우리 이현님 음수거를 해놓는데 계속 풀리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 최은미 대표님 방에서 강의를 하거든요. 홍보 시간 알려드릴게요. 9시부터 6시까지고 화요일은 자제해 주세요. 홍보를 내가 아무 때나 하고 싶다 하시면 10시 2강방으로 이동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 144회 최은미 강사님 해주셨는데 내 스토리 그리고 타로를 배워서 큰 돈 안 들잖아요. 큰 돈 안 들고 또 바로 이렇게 또 수익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 될 때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하루 1분 영어 낭독과 필사를 하는데 우리가 해외여행 많이 가는데 뭐 말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20분이에요. 새벽 5시 40분부터 6시까지. 그래서 하루 1분으로 낭독과 필사 영어 정복하기 있고요. 그리고 1월 19일 날 디지털 튜터 2급 개강을 합니다. 자격증이 있으면 취업하기가 쉽겠죠. 또 디지털 배움터에서 하는 175만 원, 올해는 좀 올랐겠죠. 최저임금. 돈도 벌 수 있고 또 1월 28일 날은 낭독 튜터 행복지도사 자격증 2급 과정을 개강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프렌즈에서 1월달 매주 월요일 6시에 강의를 해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낭독하고 달라졌어요 하고 1기부터 6기까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목소리로 미더블 할 수가 있어요. 네, 세사모요. 지금 이게 12월로 되어져 있는데 연간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부터 30분간 이루어지고 있어요. 혼자 새벽 습관 만들기 힘드신 분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주 일요일 아침 낭독 독서 모임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최은미 대표님 강의 아주 잘 해주셨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나는 이것을 질문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오늘 강의 후기 남겨주시는 분 베스트. 손 들으셨어요, 대표님? 네. 네네. 17일부터 지금 시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시간은 몇 시인가요?
8시요. 밤 8시요? 네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강의 분 아까 후기 써주셨는데, 어느 분도 손들었나요? 네, 최문옥 선생님이요. 아니에요. 네네. 아, 선생님 괜찮아요. 네. 김영숙 선생님, 네. 그 신청서에는요, 1월 12일, 19일, 26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까 여기 슬라이드에는 1월 17일이 첫날이거든요. 아, 어느 날짜가 그래요. 제가 맞는 거예요? 잘못 썼군요. 그럼 카톡방에 바로 좀 적어주세요. 아, 네네. 1월 17일 날 개강하는 거. 네네. 네. 그리고 이번 주 지나면은 25만 원으로 올라가니까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 17일부터 네, 5회. 1월 달에 31일. 네네. 아, 선생님도 17일 날 1월 배우시면 17일이 아니라 18일이군요. 17일 날, 17일 날 화요일 팀. 아, 17일 화요일부터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17일 날 배우시고, 왜냐면 택배로 가야 될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그 네네. 17일부터 하시고, 또 이제 구정을 맞이하시면 식구들한테 가서 소울 카드 꼭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타로 카드 없어도 하실 수 있어요. 네. 수비약으로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2월 21일까지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수정을 해놓도록 할게요. 우리 최은미 네. 대표님, 추천해 주세요. 아, 네. 아, 진짜 이렇게 하려니까 어렵네요. 그래도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신 우리 안정환님 아기 따도 있다고 해서 같이 봤으면 좋겠네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네. 주소, 전화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최은미 대표님 인사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에게 후기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네, 후기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궁금했던 것도 후기에 넣어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고요. 제가 스토리라는 단어를 쓰게 된 이유가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런 생활에 대한 스토리가 타로에 다 녹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로와 연결하게 되면 생뚱맞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거기 녹여서 상대의 얘기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자꾸 색다른 거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편하고 가볍고 자신 있게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비학도 가르쳐 주시나요? 네, 해드립니다. 그 중급 과정 중에 일부만 가져와요. 왜냐면 좀 수비학을 전체 알려드리면 다들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제가 꼭 필요한 수비학만 해드립니다. 네,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요일 감사합니다. 날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보내세요. 좋은 밤 보내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